자, 얘들아, 우리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하는 거야. 얘들아, 이중적이다라는 건 뭔데? 아까 성질 바뀌는 것처럼 빛도 두 개의 성질이 있는 거야. 자, 빛의 이중성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두 개의 성질이 나타나는데, 자,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다. 파동성도 있고 입자성도 있다 이 말이야. 빛이 파동이기 때문에, 자, 얘들아,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었어? 간섭이다라는 게 나타날 수 있었던 거야. 맞지? 빛이 이중슬릿 실험을 하면 각각 고강상세, 고강상세 등간기역으로 스크린에 쫙 비친 간섭 무늬가 나타났단 말이야. 맞지? 그거는 바로 파동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장애물 건너편까지 전달이 되고 중첩되는 거. 이게 바로 간섭이고, 이제 파동만으로 모든 빛의 성질을 얘기할 수 없었어. 그래서 우리는 각각 입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입자성에 대해서 볼 건데, 입자성이 바로 뭐냐면 광전 효과야. 입자라는 걸 설명할 수 있는 게 광전 효과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광전 효과라고 하는 게 뭔지, 왜 쟤는 입자성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지를 얘기할 거란 말이야. 맞아. 얘들아, 광전 효과가 뭐야? 금속이 빛을 비춘대. 금속판에 뭘 비춘다고? 빛을 비추는데 아무 빛이나 비추면 안 돼. 아무 빛이 아니야. 어떤 빛을 비춰야 되는데, 진동수가 많은 빛. 아이고, 진동수가 많은 빛을 비추면 전자가 툭 튕겨나간대. 전자가 방출이 된대. 전자 방출. 진짜 확인하기 위해서 이 검전기가 있었어. 여기 누가 있다고요? 얘들아, 검전기. 금속판, 금속 막대, 여기가 뭐야? 금속박. 금속박이라 바늘처럼 되게 가늘어서 얘가 전하를 띄게 되면 이렇게 청력 때문에 벌어지고, 아니면 전하를 안 띄면 모이고 하는 게 바로 금속박인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절연체인 얘가 유리병에다가 고무마개를 이용해가지고 고정시켜 놓은 상태로 쟤를 다 마이너스라는 전기를 띄게 한 거야. 맞아. 그럼 얘네들이 뭘 띄고 있다고? 이렇게 마이너스를 띈 상태로 청력 때문에 금속박이 벌어져 있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여기다가 빛을 비출 건데, 금속박이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 금속박. 움직임을 여기에 나타내. 지금은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 전등, 얘들아, 백열등 이런 걸 비췄다는 얘기는 가시광선을 비췄다는 얘기야. 전등은 뭘 비춘 거라고? 가시광선. 가시광선이 뭐야? 무지개 색깔에 해당하는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시광선이었고, 그 다음 여기 뭐가 있었다고? 자외선 등 각각 비춰줄 수 있었어. 그랬더니 얘들아 봐라. 뭔 차이야? 가시광선을 비췄을 때는 움직임이 없었대. 근데 자외선 등을 비췄더니 움직임이 나타났어. 어떻게? 오므라든대. 오므라든다는 얘기는 전하가 점점 사라진다, 미는 힘이 없어진다 이 말인 거거든요. 왜? 보니까 여기 내가 필요하니까 또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는 가시광선이 이렇게 있으면, 가시광선은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얘기했지. 맞아. 빨간색 바깥으로는 붉은 접외선, 보라색 바깥으로는 자외선. 이거 말고 전자기파는 더 많지만 요것만 그려보면, 빨간색 적외선.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다.
결국에는 진동수 적다. 왜? 빛의 속력은, 이거 C는 빛의 속력이잖아. 빛의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란 말이야. 맞아요? 네. 자, 그러니까 하나가 기니까 하나는 적어야 돼. 일정하니까. 자, 얘가 일정하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봐봐. 쭉쭉쭉쭉 자외선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다야. 파장이 짧다는 얘기는 빛의 속력이 일정하니까 진동수 많다가 된다. 맞아요? 그러면 얘들아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사실은 자 얘네 빛이라는 것도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갖는 양자라고 하는 입자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지금 광전 효과는. 맞아요? 자 봐봐. 빛도 양자란 말이야.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광이라고 해서 광. 빛도 입자 개념이다.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얘들아 광양자. 빛도 불연속적인 에너지가 가진 입자인데 대신에 양자 에너지는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어? 오로지 진동수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단 말이야. H는 상수니까 나 좀 전에 봤던 자 얘네들 식이다. 맞지? 양자 에너지. 그럼 이거는 상수야. 플랑크 상수. 그래서 자 봐봐. 가시광선이라는 건 파장이 길고 누구보다 자외선보다 진동수가 적어서 에너지가 작았기 때문에 가시광선을 비쳤을 때는 전자가 방출이 안 됐어. 에너지가 크질 않아. 전자가 나갈 만큼. 근데 자 여기 자외선이라고 하면 진동수가 많아. 진동수가 많으면 자 이 빛 에너지가 뭐하다고? 크다고. 그래서 마치 당구공 튕겨내는 것처럼 전자, 금속에 있는 전자를 퉁 튕겨낼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가 있었다. 그래서 결국에 자외선의 진동수가 많아서 양자 에너지가 크니까 저렇게 방출될 수 있었구나. 그러면서 H는 자 빛의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기 때문에 진동수 자리에 파장분의 C로 바꿀 수가 있어. 이거는 빛의 속력이고 이건 플랑크 상수기 때문에 자자자자자자 얘네들 상수고 빛의 속력은 일정하다. 결국에는 파장이 짧을수록 진동수가 많아서 에너지가 커서 가시광선을 비출 때는 전자 방출 안 됐지만 자 자외선을 비출 때는 전자가 방출되니까 오므라들었다 이 말이야. 맞아? 자 그냥 그러려니 하니까 지금 그냥 들은 거지. 왜? 왜라는 의미 들잖아. 맞지? 이거를 아인슈타인이 해석을 한 거야. 자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했어. 자 우리 해석을 해보는 거야. 광량자설 도입해서 광전 효과를 이제 해석을 했단 말이야. 광전 효과 해석. 누가? 아인슈타인. 이렇게 써. 금속이래. 원래 여기 금속이 있었거든? 금속에는 음의 전기를 띤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전자가 있었어. 근데 얘가 왜 평소에는 못 나가냐? 자, 얘네가 넘어야 되는 언덕이 있는 거야. 장벽. 에너지 장벽. 이거를 자, 아인슈타인 이항수라고 얘기했어.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수 없어. 담벼락이야, 담벼락. 담이 높으니까 전자가 못 나간다고. 그만큼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자 에너지 장벽이다. 담벼락. 자 에너지 장벽 이렇게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여기 뭐라고 했냐면 뭐야 전자가 평소에는 얘를 뛰어넘을 만큼의 에너지가 없었어. 그래서 나갈 수가 없었는데 여기에 자 광량자 빛이니까 웨이브 파동을 그리고 있는 입자다 이 말이야. 맞지? 파동을 그리고 있는 입자. 웨이브야 웨이브 물결. 파동을 갖고 있는 입자 개념이 광량자인데 이 양자
개념일 때 이 빛이 갖는 에너지는 진동수에다가 플랑크 상수를 곱하면 된다. 근데 내려가봐. 얘 에너지를 자 봐봐 여기 비췄어. 근데 충분하지 않으면 이 금속이 갖는 에너지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으면 전자 방출이 안 돼. 맞아. 근데 이 금속마다 야 너 이거 이상의 진동수를 비춰야 나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자격 조건. 서울대 가려고 하면 맞아. 그 다음에 여기대 가려고 하면 그 다 커트라인이 있잖아. 그 학생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격 조건이란 말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금속마다 야 너 최소 이거 이상은 돼야 나갈 거야 라고 조건을 건단 말이야. 맞아. 그게 이람수에는 장벽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자 방량자의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으면 안 나가지만 얘가 충분해. 이 금속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에너지가 충분한 빛을 비춰주면 훌쩍 뛰어넘고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야. 맞아. 그래서 마치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무슨 팩트 예쁜 거 무슨 콜라보해서 나 3만원 주고 사야 돼. 나 엄마가 나 3만원밖에 안 줘. 그럼 살 수는 있지. 그 밖에 다른 거 특히 이런 다른 걸 못 사는 거야. 맞아요. 그럼 하나 꼴랑 이것만 사면 안 되고 딴 것도 필요할 건데. 자 여기 마찬가지. 뭔데? 딱 이런 수만큼만 자 주잖아. 맞지? 그럼 그게 바로 뭐냐면 한 개 진동수만큼만 나갈 수 있게만 한 거야. 맞아? 나 딱 필요한 것만 사는 거. 남는 돈 없이. 맞아요. 그럼 그 한 개 진동수를 뭐라고 하냐면 F0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한다고? F0가 한 개 진동수야. 야 너 이거 이상은 돼야 나갈 거야 라고 하는 자격. 한 개 진동수. 그러면 한 개 진동수는 금속마다 달라. 그래서 자 나 이만큼의 에너지는 최소 필요해. 그럼 난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으면 퉁 전자가 튕겨나가고 운동 에너지도 생기게 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 광전 얘들아 봐봐. 전자가 빛 받아서 튕겨나갔어. 그냥 흐르는 전류가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광전자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빛 때문에 튕겨나간 전자다. 광전자. 근데 이 에너지가 자 에너지 장벽만큼의 에너지만 있으면 그냥 겨우 나갔어. 근데 남는 게 있는 거야. 에너지가 커서. 그러면 자 그 광전자 운동 에너지도 생겨서 얼마든지 빨빨거리고 돌아다닌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맞아.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거야. 전자마다 야 이람수만큼 커야지만 나간다라고 했는데 내가 자 어떤 자 에너지가 충분하면 얘를 뛰어넘고 나가서 자 운동 에너지는 카이네틱 에너지 그냥 EK로 표현합니다. 이 운동 에너지야. 5만원 받았어. 3만원 쓰고 나면 2만원 남을 거 아니야. 그것처럼 맞지? 자 에너지 장벽 자 이거만큼 그 이상의 빛을 비춰주면 나는 뛰어넘고 남는 운동 에너지가 있다. 맞아? 그러면 나갈 수 있냐 없냐? 나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결정하는 게 한 개 진동수야. 알았니? 그래서 자 여기서는 광전 효과 그 금속의 문턱 진동수 한 개 진동수 한 개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추면 충분히 에너지 장벽을 넘을 수 있다 이 말이라서 비추면 자 전자가 방출된다 이 말이야. 자 특히 이 전자를 광전자라고 하는 거고 자 얘네들 이제 자 에너지 장벽보다 더 큰 에너지를 주면 남는 건 운동 에너지가 된다 이 말인 거야. 맞아요. 자 그러면 자 이 광전 효과라는 게 이런 거라고. 알았지? 그래서 아까 봐봐 검전기를 구성하고 있는 금속은 이람수가 가시광선이 갖는 에너지보다는 더 커서 못 넘어간 거야. 가시광선을 비춰도. 근데 자외선 정도를 비추면 훌쩍 뛰어넘고도 남는다 이 말이야.
맞지?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봐봐. 그래? 알겠다. 자격 조건 이상 이 에너지 장벽 넘을 수 있는 자 진동수가 많은 빛을 비추면 튕겨나간다 이 말이구나. 근데 쟤가 왜 입자야? 이걸 알아야죠, 여러분들. 왜 입자로만 설명할 수 있는지 알았니? 왜 파동으로 설명할 수 없는지 그게 메인이야. 알았니? 자, 그러면 봐봐. 자, 여기서 이제 자 봐봐. 유리여야 빛이 딱 통과할 거 아닙니까? 자, 유리가 있고요. 여기 금속판이 있어. 여기에 금속판 이렇게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 극하고 이렇게 연결할 거야. 그래서 음극판이라고 해. 금속판.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양극에 해당하는 거 금속볼이야. 금속볼. 동그라나 자 얘네 볼처럼 생긴 얘네들을 플러스 극의 전원이랑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류가 얼만큼 흐르는지 여기에 전류계를 이렇게 장치했어. 나 간단하게 자 회로를 그렸단 말이야. 그러면 플러스랑 마이너스 그 전원 장치를 켰어. 전원 장치를 켰단 말이야. 그래도 전류계의 눈금은 그대로다. 왜? 전원 장치를 켰다 하더라도 자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왜? 왜 전류 안 흘러? 요 금속판하고 금속볼 사이에 공간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전류가 흘러? 스위치 열려 있는 거랑 똑같은데. 맞아. 근데 여기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야? 빛을 비춰주면 요 금속판 대신에 어떤 빛을 비춰야 돼? 금속판에 한계 진동수 이상의 진동수를 비추는 거야. 그러면 이 금속판에서 광전자가 방출해서 전류계, 눈금이 움직인다. 광전류가 흐른다 이 말이거든. 맞아요? 근데 자 봐봐 여기서 빛을 비춰서 전자가 튕겨나왔으니까 광전자고 여기 전류계에 광전류가 이제 흐를 거란 말이야. 한계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추면 맞지? 자 그런데 제가 왜 있잖아면 자 봐봐. 자 이게 실험적인 증거거든요. 첫 번째 한계 진동수보다 진동수가 적은 빛을 비출 거야. 진동수가 작은 빛을 어떻게 비춰? 세게 비추는 거야. 작은 빛을 자 세게 빛의 세기를 세게 강하게 해서 비춘단 말이야. 세게 비추면 광전자가 튕겨나와서 광전류가 흐르냐 이 말이야. 왜? 얘가 만약 파동이라고 한다면 파동이라면 이 파동의 에너지는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자 진동수의 제곱을 비례하고요. 그 다음 진폭의 제곱 비례하는데 이 진폭이 빛의 세기야. 그래서 파동이었다면 진동수가 아무리 작아도 빛의 세기만 세도 전자가 퉁 방출할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가 생긴다고. 맞아. 그런데 여기 뭐야? 광전류 흘렀다고 안 흘렀다고? 흐르지 않았다고. 뭔데 그러면? 빛의 세기 아무리 세도 한계 진동수보다 작은 빛이면 자 전류가 안 흘렀다 전자 튕겨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야. 결국 뭔데? 파동의 에너지가 아니란 말이야. 파동이 아니야. 왜? 양자, 광양자. 자, 얘네 양자 에너지는 오로지 진동수에만 비례하기 때문에 진동수가 무조건 커야 전자가 나온다 이거 말이야. 알았지? 맞아? 그래서 빛의 세기 아무리 세봤자 전자 안 튕겨나와. 자, 이걸로 입자구나 라는 걸 입증하는 거야. 파동이 아니다라는 거. 알았니? 맞아. 자, 그러면 빛의 세기는 정말 아무 영향도 안 줘? 줘. 언제? F0 이상의 빛을 비추면
마치 이런 거 아니야? 전자에 나가라 라고 문을 열어주는 거야. 근데 약한 빛을 비추면 좁은 문을 열어주고요. 강하게 비춰주면 넓은 문을 열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한꺼번에 튀어나가는 전자수가 적고 많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다. 그래서 많이 봐봐. 자, M제로 문턱진 한 개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추면 자, 약한 빛, 강한 빛, 세기를 다르게 한단 말이야. 약하게 비춰졌을 때는 방출 전자수가 작다. 적어. 그래서 광전류 세기가 약한 거야. 광전류 세기 약하다. 맞아요. 자, 그 다음 강한 빛이면 퉁 튕겨나가는 전자수가 많다는 얘기는 광전류가 세다 이 말하는 거야. 알았니? 맞아요? 이 개념이야. 그래서 자, 이 광전 효과라고 하는 건 우리 광합성에도 이용하고 태양전제도 이용되고 광다이오드 뭐 이런 거 맞지? 이런 데 이용되고 전화결합 소자다라고 해서 CCD에 이용돼. 그게 영상 표현할 때 장치에 이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 잠깐만 보게 되면 자, 우리 101페이지에 해당하는 개념 무슨 말인 줄 알겠지? 맞지? 자,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고요. 자, 넘기면 광전 효과를 이용하는 게 광다이오드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CCD라든지 이런 게 있다. 맞아요? 그렇게 한번 살펴보면 돼. 우선 요 발광, 자, 다이오드랑 이런 원리라고 하는 거. 이 발광이라는 건 뭔데? LED야, LED. 맞지? 그냥 얘네들은 뭔데? 전구처럼 빛을 내놓는단 말이야. 맞아요? 자, 그건 한번 발광 LED는 우리 다 한번 통합교과 때 배우지 않았나? 맞지? 이건 한번 읽어봐. 광다이오드, 발광다이오드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자, CCD도 한번 요거 읽어보세요. 알았니? 네. 실제 문제는 광전 효과 위주로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좀 풀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그럼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자, 지금부터 한 15분까지만 좀 쉬세요. 우리가 미리 할 것 좀 해놓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쉬세요. 서 있어도 졸리면 서 하는 뭐야? 서 있어도 계속. 지수 지쳤어. 다리 너무 아파. 지금. 그래, 필강 가서. 자, 이라 보자. 자, 이라 완도체 금방 해. 진짜 금방 하고. 자, 여러분 봐봐. 에너지 B 반도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제일 처음에 에너지 D.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뭐가 있었어? 원자라고 하는 건 원자 주변에 뜨문 뭐가 있다고 했지?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전자 껍질이라는 게 있었어. 맞아. 근데 이 에너지 D는 어디서 얘기할 수 있냐면 고체일 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고체 상태일 때는 원자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깝단 말이야. 그래서 원자 사이의 간격, 거리가 가깝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봐봐. 원자인 원자 핵이라고요.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않아. 내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원자 핵이 하나인데, 그럼 전자 껍질,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쭈루루루, 저 무한 데까지 에너지를 띤 전자 껍질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요 원자핵이 갖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저기 무한대까지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에너지 주기가 있었는데 뭐야 원자가 너무 가깝다 보니까 또 옆에 원자 핵이 있는데 이 원자 핵 때문에
이 원자도 전자 껍질이 있을 거거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여러분 파울리 벡터 원리 결국 뭔데? 동일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전자 껍질 없어. 맞아.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자의 세계 할 때 오비탈이랑 그런 거 배울 거야. 화학에서. 맞지? 그래서 어떠한 전자도 똑같은 양자 에너지를 갖는 전자는 없어. 이게 파울리 벡터의 법칙이야. 알았니? 그래서 뭔데? 얘가 첫 번째 껍질이 있거든? 똑같은 수소라고 하더라도 여기 단계에서는 살짝 갈려. 약간 차이가 난단 말이야. 알았니? 파울리 벡터 때문에. 자, 동일한 에너지를 가질 수가 없어. 여기도 마찬가지. 자, 두 번째 껍질도. 자, 세 번째 껍질도. 뭐야. 동일한 원자라 하더라도 에너지 중이가 약간 차이가 나는 거야. 맞아요? 그 다음. 또 원자가 또 있는 거지. 자자자자자 원자 사이거리가 가까운데 얘도 뭐가 있는 거야? 자 전자 껍질 에너지 준위가 있는데 약간 차이가 나면서 여러 겹이 되는 거야. 여러 겹. 맞지? 여러 겹에 에너지 준위가 생겨. 근데 여러분들 봐봐라. 자 고체 물질 원자 3개로 이루어져 있겠니?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무수하게 많은 원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얘도 당연히 여러 개가 이렇게 있고 띠 형태가 나타난단 말이야. 띠. 맞아요. 여러 겹으로 나누어져 있는 첫 번째 껍질. 결국에는 이렇게 전자가 존재하는 띠가 생긴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다? 에너지 띠. 전자 존재할 수 있는 각각 띠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게 띠, 여러 겹의 띠. 맞아요? 전자 존재가 가능한 거고요. 이걸 우리는 에너지 띠라고 하는 거야. 한 줄이 아니니까. 그 다음 에너지 띠랑 에너지 띠 사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라고? 금지된 띠. 저기는 전자 있으면 안 돼. 자, 여러 겹의 에너지 띠 이렇게 있으면 띠랑 띠 사이에 거기에는 금지된 띠 전자가 있으면 안 돼. 맞아요. 그럼 왜? 에너지 띠가 뭔지 알겠어. 근데 에너지 띠에는 뭐가 있는 줄 알아? 자, 원자가띠랑 전도띠라는 게 있어. 원자가띠 그 다음 누구? 전도띠 이렇게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에너지띠야 다 에너지띠야. 에너지띠 중에서 자 전자가 자 얘들아 에너지띠 다 전자 차는 거 아니잖아. 맞지? 자 전자가 존재하는 에너지띠 중 자 전자가 존재하는 그 에너지띠 중 가장 바깥에 있다. 원자과 전자처럼 가장 바깥의 띠야. 가장 바깥의 띠라는 얘기는 에너지, 전자가 존재하는 것 중 에너지 가장 크다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 자, 전도띠는 에너지 띠야. 원자과 띠 바깥에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는 에너지 띠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도띠라고 하는 거야. 자, 에너지 띠야. 근데 전자는 없어. 전자가 채워지지 않았어. 존재할 수 있지만 없다. 왜? 원자과 띠 바깥에 있으니까. 원자과 띠 바깥. 요게 바로 전도띠인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자, 봐봐. 전자가 여기 다 채워져 있어. 전자 다 찼어. 그러면 얘가 만약에 나트륨이라고 하자. 나트륨이라고 하면 첫 번째 껍질 되잖아. 전자 찼어. 두 번째 껍질 다 찼어. 여기 일부 찼어. 다는 채우지 못하고. 맞아요? 그러면 자 에너지 띠 중에서 원자과 띠는 누구야? 3번이 되는 거죠. 전자가 채워졌는데 가장 바깥에 있다. 맞아요? 그러면 바깥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니까 가장 큰 에너지 띠잖아. 맞아?
맞아요? 그래서 여기 이런 거다. 전자가 채워진 것 중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원자까띠가 있구나. 자, 그 다음 그 원자까띠 바깥으로 전도띠가 있구나. 이 전자가 이동하냐 안 이동하냐, 전기 전도성이 있냐 없냐 이런 거는 바로 양봉과 자유전자가 결정합니다. 뭐가 결정한다고? 양봉과 자유전자. 내려가봐. 자, 만약에 여기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는 공간이 있어. 이거는 구멍이다. 양봉이라고 해. 여러분들 양봉은 통합교과에서 P형 반도체에서 들어봤던 거야. 자, 그 다음 전도띠에 전자가 이렇게 있잖아. 핵의 구속을 벗어난 거야. 이거는 자유롭다. 자유전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거다. 원자까지 전자가 꽉 차 있었는데 이 전자가 도망간 거야. 전자가 도망가면서 전자 있던 자리는 구멍, 양봉이 생긴 거고요. 자, 핵의 구속으로 또 벗어난 전자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맞아요? 자유전자가 돼. 그래서 전도띠에 있는 전자들은 자유전자야. 알았니?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이 원자까띠와 전자띠의 관계를 통해서 물질 종류를 구별하게 되는 거야. 이 물질 종류에서 에너지의 원자까띠랑 전도띠에 의해서 물질의 종류. 자, 그게 바로 뭐야? 도체, 부도체, 반도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도체야, 부도체야, 반도체야. 자, 그러면 도체는 자, 열전기, 자, 잘 통하지? 전기 잘 흐르는 거. 왜? 저항이 작잖아. 우리 앞에 보면 전력할 때 고유저항, 비저항이라는 거, 물질 종류에 따라 다른 거다라고 할 때 이런 건 나왔었고, 여기서 에너지 띠 측면에서 본다면, 그리고 나 원자까띠는 빨간색으로 그릴 거야. 원자까띠가 여기 있어. 원자까띠 있으면 자, 전도띠가 바로 달라붙어 있거나 겹쳐 있는 거야. 전도띠가 자, 이렇게 겹쳐져 있거나 붙어 있어. 그래서 뭐야? 원자까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갈 때 조금의 에너지만 있어도 돼. 알았니? 에너지 차이. 이거 필요한 것만큼 흡수야 이용하잖아. 전자전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자, 원자까띠와 전도띠가 딱 붙어 있거나 겹쳐져 있는 거. 대부분 금속. 이게 바로 도체였어. 자, 그 다음 부도체는 저항이 커. 그 물질에 대한 비저항 값이 커서 자, 열 전기 잘 안 흘러. 아예 안 흐르지는 못하지만 잘 흐르지 않는다. 잘 통하지 않는 거. 왜? 보니까 띠틈. 얘네들을 띠틈이다라고 하는 띠간격으로 얘기하는데 원자까띠랑 전도띠. 뭐야? 전도띠에 전자가 있어야 자유전자가 되고 전기 전도성이 생기는데 얘네는 원자까띠와 전도띠 틈이란 말이야. 띠틈 띠간격이 멀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자유전자가 생기기 힘들다. 뭐 이런 거지. 고무나무 뭐 이런 것들. 맞아요? 자, 그런데 반도체는 뭐였어? 자, 얘네 외부 조건에 따라서 저항이 변하고 그에 따라서 전기 전도성도 변하는 거. 일반적으로 그래서 온도 높으면 전기 전도성 커지는데 상온 정도가 온도 높은 거야. 켈빈 단위를 쓰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여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자, 띠간격이 자, 고체보다는 넓은데 먼데 자, 누구보다는 부도체보다는 가까운 거. 요게 반도체고
실질적으로 자 부도체랑 반도체는 여기가 전자가 꽉 차 있어. 원자과 띠에 전자가 꽉 차 있어. 전자가 가득 차 있어. 그래서 더 전기 전도성이 다 안 나타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잘 안 나타나는 거야. 자, 그러면 요게 바로 이게 물질 종류고 우리는 이 반도체의 전기적인 현상을 더 잘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불순물 반도체를 만들었단 말이야. 맞지? 자, 그래서 자 봐. 자, 우리 그냥 14조 원소 규소 저마늄이라고 하는 규소 저마늄 요게 자 우리는 순수 반도체였는데 자 여기에 불순물 반도체다 라고 해서 자 14조 원소인 순수 반도체에다가 도핑하는 거지. 뭘 도핑해? 섞는데 자 13조 원소 또는 자 누구 15조 원소를 도핑하면 우리는 불순물 반도체가 되는 거야. 맞아요? 자 그러면 자 13조 원소 도핑하면 자 얘는 P형 반도체 포지티브다 양반도체다. 왜 양의 전하를 띠게 되냐? 순수 반도체보다 전자가 하나 부족한 13조 원소를 섞어서 그래. 13조 원소 도핑한 거야. 자 그러면 자 이게 뭔 말이냐? 원래는 자 주변에 규소 중심 원자도 규소였고 얘네들이 자 공유결합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누구 13조 원소 뭐 붕소라든지 알루미늄을 각각 도핑을 하게 되면 자 전자를 내놓고 공유결합할 때 이런 알루미늄의 전자가 교소랑 자 공유결합할 수 있는 전자가 하나가 부족한 거야. 이 전자 구멍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양봉. 전하 나르게다라고 해서 전하 운반자가 양봉이 되는 거야. 양봉이 이동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양봉이 이동하는 게 아니야. 구멍이 어떻게 이동해? 전자가 이동하는 거야. 전자가 이동하면 전자에 있던 자리에 빈 구멍이 생기는 거고 전자가 이동하면 거기에 양봉이 생기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전자가 실제 입주적 양봉의 위치가 바뀌면서 양봉이 이동하게 된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뭐가 되냐면 자 봐봐 원자가띠랑 전도띠가 있었는데 원자가띠가 꽉 차있어 반도체는. 근데 불순물을 섞어줌으로 인해서 양봉이 생긴 거야. 결국 가상의 띠 원자가띠에 이렇게 자 불순물을 섞음으로 인해서 자 원자가띠의 양봉이 이렇게 생긴 에너지 주기값이 있다. 양봉이 생긴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얘네들은 N형 반도체는 자 말 그대로 얘네는 음의 전하를 띠는 거야. 맞아? 왜? 나 전자 하나 더 많이 15조 원소 도핑했거든. 15조 원소 도핑했다. 왜 15조? 봐봐봐. 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원자과 전자. 규소. 자, 규소. 아이고, 이랬어. 뭐야, 옥텟을 만족하고 딱 전자가 빽빽하게 있는데 이거 남는 전자, 자유전자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야 여러분, 때문에 전자가 이동하는 거지. 남는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기적인 현상을 더 잘 나타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여기 봐봐. 원자까지 전도띠. 아이고. 근데 내가 불순물 섞어줌으로 인해서 자유전자가
다이오드야. 통합교과에서 이걸 되게 자세하게 하지는 않아.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 알았니? 자, 다이오드는 B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 접합시킨 거야.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 자, 순방향의 전압이 걸릴 땐 전류 흐르고 역전압 걸리면 안 된다. 이게 뭐냐면 정류작용이야. 자, 그래서 정류작용이나 가정집에서 흐르는 자 발전소에서 보내주고 이렇게 파동 형태인 거 우리 통합에서 했다. 맞아? 파동인 걸 한 방향으로 만들게 하는 거야. 전류가 시계 발시계 원래는 이렇게 공급이 돼. 우리 발전소에서는. 근데 한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게 하는 게 정류작용이다. 그러면 왜 그게 가능하냐? 자자자자자. P형, N형. 얘들아, 기호는 P형 반도체는 화살표고 N형 반도체는 그냥 벽인 거 알죠? 요게 P형이고 요게 N형입니다. P, N 기호야. 기호도 알긴 알아야 돼. 그러면 여기 P형 반도체는 양공이 있고 전자는 이렇게 N형 반도체는 자유전자가 있고 요 근처에는 자기들이 진동하기 때문에 그냥 양공도 전자도 없는 층이 있어. 그냥 공핍층이라고 합니다. 맞아?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순방향의 전압이 걸린다. 순방향의 전압이라고 얘기하면 P형 반도체가 플러스 극하고 연결돼 있고 N형 반도체가 마이너스 극하고 연결돼 있다. 이 말이야. 맞지? 그러면 이 접합면을 각각 타고 얘가 이동할 수 있냐 없냐, 전류 흐를 수 있냐 없냐를 말하는데, 자 봐봐. 마이너스는 전자를 어떻게 할 거야? 밀어낼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전자가 여기 접합면을 타고 이동해 가. 그럼 전자가 일로 이동해 오면 전자 있었던 자리가 뭐가 되는 거야? 양공. 맞아요. 자, 전자가 접합면을 타고 이동해 가. 그러면 전자 있던 자리가 뭐가 된다? 양공. 양공은 양공대로, 전자는 전자대로 이동하면 접합면을 통과하니까 접합면에 가까워진다. 전류 흐른다. 맞아요? 근데 얘는 역전압이라는 건 뭐야? 요거 회로에서 자, 볼 줄 알아야 되고 요거 잘 나와요. 모의고사 기출도 많고. 알았니? 자, 그럼 봐봐. 여기 양공, P형. 미안해요. 이것도 그런데. 자, 양공. 여기는 전자, N형.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자, 역전압이라는 얘기는 역전압 걸렸다. 역방향의 전압을 걸었다. 어이구. P형 반도체인데 마이너스 극하고 연결한 거고요. 자, 여기 N형 반도체인데 플러스 극하고 연결한 거야. 그럼 전자는 어느 쪽으로 끌려가? 플러스 쪽으로 끌려가. 접합면을 통과해야 해. 아니,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야. 전류 안 흘러. 알았니? 그래서 자, 이 다이오드 이용해가지고 순방향의 전압을 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책 보게 되면 자, 다 이런 개념들이야. 자, 147 이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148. 자, 순방향, 역방향 전압 흘렀을 때 이렇게 되는 거다.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다라는 것 자체 그 밑에는 그냥 이런 그래프. 이게 각각 교류고 이게 한 방향으로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게 이게 직류란 말이다. 축전기까지 하잖아? 그럼 이렇게도 할 수 있어. 건전지처럼 쭉 축전기. 전화 저장하는 장치까지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 여기 문제도 한번 풀어 볼 수 있어요. 맞아요? 25번 한 번만 볼게. 153페이지. 측정기 간단한데 다음 시간에 해줄까 주미랑? 오늘의 다음 시간 네.
거부하고 있어요. 자, 25번 잠깐 보면 자 봐봐. 그림과 같이 자 동일한 다이오드 몇 개를 연결했냐면 4개를 연결했습니다. 자, 네가 얘들아 봐봐. 여기 한번 볼까? 교류. 그다음 교류 요거가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흘렀다 한다는 교류 마크고요. 여기에 자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자 꿀막 이거 축전기고 자 A 자황 쭉쭉쭉 그 다음 여기는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자 여기는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요렇게 연결돼 있다 이 말이야. 맞지? 이랬을 때 거기 뭐라고 했냐면 자 아래 흐르는 전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R, B를 양의 방향으로 한다. 자 여기가 A가 B고 여기 R이야. 참. 이게 전류 방향이라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왔다. 일로 못 가. 왜? N형이니까 막아. 벽에 막혔어. 맞아? 어디로 갈 거야? P형 반도체. 전류가 여기서 흘렀다는 얘기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 역할이란 말이야. 그럼 전류가 쭉쭉쭉쭉쭉쭉 흘러. 아이고 여기로 못 가. 역전하니까 일로 가는 거야. 알았니? 일로 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로도 못 가. 왜? 얘들아 봐봐. 전류가 왔다가 두 갈래 길을 선택하려고 했을 때 여기는 못 가. 왜? 역전압이니까. 어디로만 가? 이렇게 오는 거야. 맞지? 그리고 이렇게는 가지 않아요? 못 가요. 왜? 여기는 높고 여기는 낮은데 낮은 데서 어떻게 위로 올라가? 낮은 데 있는 거리 높은 데로 갈 수 있어? 아니? 이게 뭔 말이야? 전압이라는 건 플러스가 높고 마이너스가 낮은 거야. 알았지? 이 전이차가 전압인 거야.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거든요. 근데 전류는 이 두 개로 갈 수 있지 않나는 건 여러분들 생각이야. 얘는 거꾸로 못 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류가 못 흐른다고. 알았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거지. 그럼 얘는 이렇게 온다고. 알았니? 자, 그 다음. 여기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야. 그럼 어떻게 돼? 전류가 이번에 이렇게 오지? 그럼 일로 못 가. 역전압이니까. 그럼 이번에도 어떻게 돼? 저럭. 그 다음. 일로 못 가. 마이너스 막히니까. 맞아요? 그 다음 여기 어떻게 가는 거야? 이렇게. 여기로도 음에서 플러스로 못 가니까 여기는 그냥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전류가 시계든 반시계든 무조건 ARB로 흐르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빨간 방향이든 파란 방향이든 빨간 방향이든 파란 방향 계속 이렇게 흐르는 거지. 알았니? 몇 번 해줘야 돼? 3번. 될까요? 네, 아이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한다고 지금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숙제는 AA 파트고요. 문제 좀 푸세요. 알았니? 자, 그리고 축전기는 자, 오래 안 걸리니까 다음 시간에 해줄게요. 너무 바쁘니까. 선생님 그러면 아까부터 쫓겨나 있는 학생을 좀 봐주세요.